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 미스터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옥스윙이 공개가 됐잖아요. 제가 드라이버 특집 시리즈 진행할 때에도 판도라가 있었고, 아이언 특집 시리즈를 진행할 때도 판도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스윙이 왜 늦게 등장을 했느냐? 사실 이걸 제가 세상에 알려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세상이라고 해봐야 이제 공론화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걸 결심하고 나서 제가 살짝 이 견제구 넣듯이 넣어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옥스윙을 공개를 했고, 이 아이언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아니다, 옥스윙을 전체적인 플랫폼으로 잡아버리고 앞으로 드라이버건 아이언이건 기타 클럽들을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옥스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지금껏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들으셨던 내용 중에 가장 폭발력이 강한 판도라가 공개됩니다. 뭐 평소에 판도라 이렇게 해가지고 강조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까지 보셨던 그 어떤 레슨보다도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을 할 거고, 또 최근 들어서 옥스윙을 공개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질문 공세를 받고 있습니다. 뭐 훅이 납니다, 밀립니다, 뭐 뒷땅이 납니다. 그 모든 것을 비교적 쉽게 한 방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 레슨 내용입니다.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절대의 스윙 이병옥 골프학교. 옥스윙은 최선책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차선책을 제시한 스윙입니다. 최선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소위 컨벤셔널 스윙이 최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최선책이 우리한테 맞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최선책일까요? 그래서 컨벤셔널 스윙을 기준으로 해서 플랜 B, 차선책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한 겁니다. 그게 옥스윙이에요. 그럼 옥스윙이라는 거는 우리 일반 골퍼들에게 최적화된 스윙이다, 그걸 제가 증명할 수 있다면 과연 컨벤셔널 스윙이 여러분들에게 최선책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옥스윙이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골프 스윙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안쪽으로 빼서 우측으로 치고 뭐 이러이러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컨벤셔널 스윙과 비교를 해서 이게 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판도라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왜 최선책이 될 수밖에 없는지, 플랜 A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그 어떤 레슨 내용보다도 가장 강력할 거고, 믿고 따라 하신다면 이런 세상이 열릴 수가 없는 거죠. 자, 옥스윙은 안쪽으로 빼서 안으로 빼자마자 우측 보고 때리니까 우측으로 출발을 해서 가져오는, 그래서 센터로 떨어지는 이러한 푸시 드로우 형태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워낙 여러분들이 많은 시청을 하셨었으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프로들 레벨에서 정타가 중요할까요? 스윙 스피드가 중요할까요? 스윙 크기가 중요할까요? 이런 답변을 간혹 하십니다. 정타가 중요하다. 정타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면 그 사람은 프로 레벨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타가 맞는다 안 맞는다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은, 터치가 안 나온다 뭐 나온다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은 프로 레벨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조건 세계 최고의 투어 무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정타는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공을 돌릴 수 있는 스킬, 멀리 칠 수 있는 스피드, 결국엔 F1, 우리가 F1 그랑프리에서도 운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걔가 기본적으로 200m를 달리면서도 운전할 수 있느냐, 이건 이슈가 아닌 거예요. 그 이상 밟아대면서 컨트롤 할 수 있고 차의 그 스피드의 중력을 이겨가면서, 그게 선수 레벨이라는 거죠. 그러면 선수 레벨 말고 우리 골퍼들, 지금 열심히 시청해 주신 골퍼들 레벨로 내려왔을 때 과연 정타가 중요할까요? 스피드가 중요할까요? 압도적으로 정타가 중요합니다. 정타가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레슨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타를 치기 위해서는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놓여 있어요? 옆으로 놓여 있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치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운 블로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타를 치기가 굉장히 어렵다. 다운 블로우는 아니 존재해서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이드 블로우라는 게 존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드 블로우를 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치세요. 옆에서 본다고 생각하고 치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정말 충실하게 제 레슨을 2달 이상 시청을 해오신 분들은 사이드 블로우도 이제 잘하는 레벨이 됐습니다. 오늘 공개할 내용은요. 제가 옥스윙에서 처음에 시작한 게 빼기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공개한 게 몸통 회전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오른손을 뺄 때 오른손만 빼지 말고 몸통도 같이 빵 치면 우측으로 출발을 해서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공을 칠 수 있습니다라는 원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다 따라오고 계세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완전히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옥스윙은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교과서라고 삼아왔던 컨벤셔널 스윙에 대해서 완전한 도전을 하는 스윙입니다. 이 레슨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분위기로 봐서는 20분여까지 갈 것 같은데 계속 돌려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을 돌려보셔도 돼요. 계속 돌려서 그런 원리의 스윙이 옥스윙이었구나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나실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옥스윙은요, 기본적으로 그냥 이제는 컨벤셔널 스윙하고 비교를 하겠지만 어떤 원리인지 아셔야 됩니다. 옥스윙은 최초에 스윙의 크기가 소위 말하는 아크가 정해지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작은 스윙할 때는 가까이서 멀은 스윙해가지고 크게도 가고 뭐 작게도 가고 이러한 스윙에 대해서 컨벤셔널 스윙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하지만 옥스윙은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스윙 크기를 정해놓고 들어가요. 스윙 크기라 하면 내가 만들 수 있는 원의 큰 반지름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게 옥스윙입니다. 이건 절대로 넓어질 수도 없고 절대로 좁아질 수도 없어요. 물론 시작할 때 셋업을 달리하면 변화는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을 할 때 골퍼들은 이렇게 겨드랑이를 붙여야 된다. 그래서 커넥티드 스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악수를 이렇게 해야 되고 마우스를 잡으러 가도 이렇게 뻗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러한 우스갯소리, 공 집을 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재미스럽게 우스꽝스럽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랑 맥락을 조금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봅니다. 옥스윙이 가장 중요한 건 최초에 팔을 뻗은 상태에서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그냥 접어요. 그러면 겨드랑이가 붙고 지금 느낌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보면 저는 팔꿈치도 제 몸에 붙은 것처럼 느껴져요. 여기에서 팔꿈치도 제 몸에 붙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어때요? 팔꿈치와 몸이 이만큼 떨어져 있죠? 왜냐하면 팔꿈치가 이렇게 붙기는 어려워요. 똑바로 선 상태에서 딱 겨드랑이가 붙은 느낌. 이걸 커넥티드라고 그러죠. 몸과 연결이 된 그 스윙의 느낌이죠. 그러면 이 스윙 반지름이, 그러니까 이 스윙으로 만들어지는 점이 여러분들이 우리 생활계획표를 짤 때 만들었던 콤파스로 가운데를 딱 찍어주는 지렛대에서의 무게 중심, 그 중심을 찍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회전의 중심점이 돼요. 그래서 딱 붙여주는 이 순간 여러분들의 원이 1번 원이 생깁니다. 1번 원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점은 스윙 중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붙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보통 이렇게 뗐죠? 옥스윙은 그런 동작이 없어요. 그냥 붙은 상태에서 계속 다니는 거예요. 붙은 상태에서 다니는 거예요. 겨드랑이가 붙어요. 그때 붙어지는 팔꿈치가 붙는 게 아니라 위원에서 팔꿈치가 붙어도 됩니다. 내 몸에 딱 고정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서예를 할 때 팔꿈치를 붙이고 쓰면 훨씬 더 글씨를 흔들리지 않게 쓸 수 있는 것처럼 딱 붙인 거. 이게 스윙 중심입니다. 제가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게 될 텐데요. 스윙 중심이라는 건 제가 나누는 스윙은 공을 치기 위한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상체의 움직임을 스윙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윙 중심에 해당이 되고요. 제가 후에 설명할 회전 중심이라는 건 이 스윙이 공을 치는 걸 관장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힘을 만들어내는 몸의 회전을 관장하는 포인트는 왼쪽 골반이라는 거, 왼쪽 다리 축의 왼쪽 골반이 회전 중심이라는 거,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할 텐데
제가 어렵게 지금 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골반의 회전 중심은 건들지 말고 정말 직접적으로 공을 칠 수 있는 스윙 중심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악수를 해도 이렇게 가요.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팔꿈치에서부터 손목까지가 길이가 좀 짧은 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붙은 상태에서 클럽을 잡고 셋업을 취하게, 어드레스를 취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 스윙과의 어드레스 모양이 다르게 보이는 점이 있어요. 이때는 양팔이 다 펴 있죠. 그런데 약간 붙인, 꽉이 아니에요. 그냥 붙인 느낌에서 오른손을 갖다 잡고 이런 느낌의 셋업이 만들어집니다. 보이나요? 평소에는 이러한 느낌인데 붙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붙인 상태에서 클럽을 잡고 이렇게 해서 에임을 하고 붙였을 때, 그러면 평소 스윙보다 한 공 한 개 정도가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좋아요. 팔꿈치가 붙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도 임팩트 순간까지는 팔꿈치가 붙은 상태에서 회전할 거예요. 근데 이러한 유사한 레슨 내용은 예전에 아마 만나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팔꿈치 절대 뛰지 마. 그래서 붙이면서 이렇게 붙이면서 올려.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스윙이 여러분들에게 통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겨드랑이를 붙이면서 움직이는 그 맥락이, 얘는 붙인다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안정되게 뭔가를 걸어놓고 치겠다는 건데, 스윙이 온 이후에 여기서는 떨어지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승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었던 컨벤셔널 스윙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옥스윙의 레벨로 들어오면 컨벤셔널 스윙은 좌와 상이 같이 존재를 해요. 좌우 운동과 상하 운동, 그래서 즉 입체적으로 운동이 되지만 느낌적으로는 옥스윙은 순수하게 평면 운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를 붙이죠. 그러면 겨드랑이가 붙여 있는 상태에서는요, 오른 손목이 위로 꺾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구조적으로 그래요. 왼손목도 위로 꺾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꺾은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컨벤셔널의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스윙의 반지름은 정해졌다고 그랬고 그대로 돈다고 그랬죠. 그러면 쭉 이런 형태로 가요. 이런 형태로. 그럼 제가 공을 한번 쳐봅니다. 이건 가운데로 가다가 왼쪽으로 감길 수 있어요. 겨드랑이 붙은 상태, 꽉 이렇게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붙었다는 정도면 되고, 이 상태에서 꽉 붙인 거 그대로 유지, 그리고 돌리고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똑바로 가다가 자연스럽게 드로우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거리도 썩 나쁘지 않죠? 제가 세게 쳤나요? 다시 겨드랑이 붙이고, 셋업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붙여놓고 내가 운용할 수 있는 반지름을 걸어놓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힌징 형태로 뒤로 빼고 치는 거예요. 자, 똑같이 지금도 약간의 드로우가 납니다. 이건 완성형이 아니에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치는지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요, 처음에 1단계 스윙이라고 해서 스몰 스윙을 어떻게 제시를 하냐면, 붙인 상태에서 오른손을 젖히고 이렇게 치는 형태의 연습을 많이 시켜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 스몰, 뭐 정면에서도 많이 보여달라 하시더라,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붙였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예전에는 스윙, 컨벤셔널 스윙은 왼 어깨가 상당히 밑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려야 되는 스윙이었으니까. 그런데 옥스윙은 왼 어깨가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 상태로, 뭐 깊게는 약간은 들어가겠지만 거의 수평턴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스윙 중심이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까? 아까 전에 오른 팔꿈치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옥스윙은 오른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컨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소위 여포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골반의 회전 중심일 때는 동탁이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회전을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에는 옥스윙은 팔꿈치를 여기다 찍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돌고 오른쪽에서 나가는 형태의 스윙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가까이 서면 이 정도 스윙 크기, 멀리 서면 이런 크기, 더 멀리 서면 이러한 아크의 변화를 느껴가면서 들어올 때는 결국에는 지지대가 필요했고 겨드랑이를 붙이면서 쳐라, 이런 레슨은 정말 수도 없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옥스윙은 처음부터 겨드랑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윙 크기가 정해져 버려서 이건 굉장히 운명론이에요.
저보다 팔이 막 이만큼씩 긴 분은 훨씬 큰 아크로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팔이 긴 분이 더 유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골프채를 들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게 무슨 중요한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뭐 그렇게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우울해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스윙 크기에 대한 모순이 생겨버렸어요. 전에는 이렇게 와서 쭉 들어 올렸어야 되고 그런데 그럼 옥스윙은 이게 다예요? 여기에서 옥스윙의 스몰 스윙, 미들 스윙, 빅 스윙에 대한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또 주제로 연습하는 방법을 드릴 텐데 이제 시시해질 거예요. 자, 여기서 붙였죠. 이거 옛날 컨벤셔널하고 연결하면 자꾸 몸이 경직되고 의심이 듭니다. 그냥 옥스윙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꽉 붙이는 게 아니라 붙었어. 먼저 옥스윙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지지대를 딱 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가 아니라 약간 앞쪽으로 거는 느낌. 옆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거는 느낌. 그래서 어드레스를 취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보다 보세요. 평소에 제가 어드레스 하는 게 만약에 이거였다면 옥스윙을 하게 되면 벌써 헤드가 엄청 안으로 끌려 들어오죠. 그러면 밀착된 형태 그리고 몸이 전체적으로 연결된 커넥티드 스타일의 스윙을 할 수 있다는 점. 붙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스윙을 그대로 돌려요. 그럼 붙었죠 지금. 붙을 때 어떻게 하냐면 뭐 오른손으로 당긴다, 뭐 뺀다 그런 말 했는데 맞는데 겨드랑이 붙인 상태에서 그냥 빼면요. 이렇게 빼집니다. 이때 어깨를 한번 보세요. 어깨가 얼만큼 돌아가는지. 이 정도를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90도거든요. 90도 미만, 90도 미만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이걸 스몰 스윙이라고 여러분들께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90도 정도가 들어갔을 때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양이니까 미들 스윙. 그리고 더 들어갔을 때는 빅 스윙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되게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손이 전혀 동작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 정도면 지금 스몰 스윙 형태거든요. 스몰 스윙. 그리고 미들 스윙. 그리고 빅 스윙. 어깨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손 모양이 변화가 있나요? 없죠. 그럼 제가 스몰 스윙으로 먼저 샷을 해보겠습니다. 스몰 스윙은 어깨가 90도 미만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지금 스몰 스윙 형태예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스몰 스윙 형태로 친 거고요. 그 다음에 미들 스윙은 어깨가 중간까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모양 한번 보세요. 똑같이 붙여놓고 먼저 잡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뭐 거리 한번 잡아놓고 딱 걸어놓고 그 다음에 반은 들어가겠다. 이 정도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회전이 더 많으니까 우측으로 밀어치는 양도 더 많아졌어요. 지금 뭐 세게 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 스윙으로 갈 때는 빅 스윙을 추천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유연성이 있어서 빅 스윙을 틀어야겠다고 하면 다시 잡고 걸고 잡고 에임 그 다음에 90도보다 더 돌려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파워를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밀어치는 옥스윙의 기술은 아직은 들어가진 않았어요. 자, 그랬더니 그 느낌적으로지만 뭐 그게 세게 친 건 아니지만 248 정도가 나왔습니다. 변화가 있나요? 변화가 있나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뒷땅을 치고 탑핑을 치는 것들이 백스윙을 할 때 어깨가 아래로 들어가지 못하고 위로 올라가고 이러한 잦은 변화에 의해서 미스샷을 유발했었는데요. 옥스윙은 그냥 걸어집니다. 그리고 옥스윙은 완전히 컨벤셔널 스윙하고 다른 스윙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컨벤셔널 스윙은 서서 이제 친다 할 때 백스윙을 하고 이렇게 왔을 때 쭉 물론 돌아서 뒤에서 돌아가긴 하지만 코킹에 의해서 지금은 X축이 되지만 코킹이라는 동작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는 동작이 생겨요. 하지만 옥스윙은 이 상태에서 쭉 그대로 팔꿈치가 붙인 상태에서 밀어 넣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수평 동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몰 스윙이 형성이 딱 돼버리면 이때부터 스윙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어깨만 더 밀어 넣을 수만 있으면 그 스윙 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옥스윙은 스윙 크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스윙 크기란 반지름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그 스몰, 미들, 빅이 형성되냐면
우리가 원을 이렇게 다 쓴다고 했을 때 우리 반원을 쓰잖아요. 그럼 이쪽 원을 쓰는데 여기에서 스몰 스윙은 이렇게 가운데로 봤을 때 요만큼만 쓰는 거, 여기에서 요만큼만 쓰는 거, 그 다음에 미들 스윙은 여기까지 쓰는 거, 빅 스윙은 여기 밑에까지 쓰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시계 기준으로 해서는 이쪽이 몇 시가 될까? 12시고 이쪽이 11시 뭐 그쪽에 있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같이 본다면 이렇게 시계가 있으면 스몰 스윙은 이쪽으로 해서 한 뭐 2시 방향, 2시 30분, 미들 스윙은 3시, 그 다음에 회전으로 볼 때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거니까, 그리고 빅 스윙은 한 4시까지 걸어놓고 돌리는 형태 외에는 없다. 다만 저한테 그런 질문이 간혹 오던데, 이병옥 프로는 굉장히 연습할 때 이렇게 낮게 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막상 올라가던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수평이지만 지금 이게 한 미들 스윙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숙이면 어때요?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원의 이 판판 면이 섰을 때는 이 면이지만 숙였을 때는 요 면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대로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골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골프를 치는 게 사이드 블로우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최적화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갔을 때 이거 어떻게 치지 그게 아니라 첫 홀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뭐 연습 스윙 정도 붙여놓고 하겠지만 딱 겨드랑이 붙이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간격을 맞추고 그 다음에 뭐 나는 첫 홀이니까 미들 스윙으로 쳐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미들 스윙 정도로만 쳐서 한 200, 한 2, 30 정도로만 가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오른 어깨와 팔꿈치, 오른 손, 작은 원을 만들어내는 스윙 중심, 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회전 중심은 뭐냐면, 이 스윙은 제가 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회전 중심은 왼쪽 골반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을 맞추는 애는 이 오른쪽에 조그마한 점을 찍어 놓고 이렇게 원을 돌렸다면, 회전은 왼쪽에 있는 골반에다 점을 찍고 이 반이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한 명이 제가 더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원 사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작은 스윙만 할래 그러면 만 가지고 빼서 쳐도 골프를 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일반 성인 남성 같으면은 200m 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거리를 내겠다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스윙 형태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면 겨드랑이를 걸어둔 상태에서 하체가 적극적으로 회전, 즉 옥스윙처럼 인사이드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의 스윙이 이루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쭉쭉 밀어내면서 칠 수 있는 그러한 스윙의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스윙보다 뭐 거리가 아무래도 이 스윙 중심만 갖고 있는 여포존에다가 동탁을 집어넣으면 엄청난 한 20% 이상, 많게는 30%까지 거리의 신장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좁혀놨죠? 이 상태에서 제가 완전히 좀 약간 미들 스윙까지 더 넣어보고, 지금 스몰 스윙 형태에서 왼쪽 골반을 쓴 건데요. 조금 더 강한 느낌으로 쳐봤는데 저는 그렇게 쳐봐야 계속 250이네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스윙 하는 이 스윙 중심을 골반을 사용하는 회전 중심에다가 걸어두게 되면 굉장히 원활한 스윙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윙 각의 변화도 줄 수가 있어요. 골반을 천천히 당기는 거죠. 바로 당기면 분명히 공은 꼬꾸라지죠. 그런데 당긴 후에 왼쪽으로 밀어주는, 왜냐하면 옥스윙은 한시 방향이 정방향으로 바뀌니까 당기고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형태의 스윙을 취해주게 되면 이 라인까지 잡아주면서 이 아래 하체 동작이, 하체가 움직이면 결국에는 그 어깨 방향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가 이제 드라이버를 쳤지만 이제 아이언을 한번 쳐볼게요. 제가 지금 이제 6번 아이언을 한번 들어보겠는데, 6번 아이언을 칠 때 이거 어떻게 치지? 아이언 안 맞는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발사의 전환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옥스윙은 공을 칠 때 이렇게 돌리면 공이 멀어지죠. 근데 체중 이동이 그쪽으로 가면 공을 정타를 칠 수가 있는데, 못 가서 위에서 바로 내리니까 뒷땅, 그리고 뒷땅 아슬아슬하게 맞으려다가 올라가서 탑핑,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잡은 상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걸어두고 가고 오른손으로만 스몰 스윙 바로 돌리고 정타를 치기 싫어도요. 그냥 이런 식으로 갖다 맞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겨드랑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바디턴 스윙의 의미도 약간은 강해지고 그 다음에 바디턴 스윙은 결국에는 최소한의 털기와 그러니까 그 적극적인 털기지만 큰 동작의 털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 털기와 이 털기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는 뭐 덮어 뒤집어 덮어까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기술이 작은 공간에서 컴팩트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클리어 시키고 딱 보고 이거 어떻게 치지가 아니라 딱 걸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 공 위치에다 맞추고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뒤로 돌리고 치면 그대로 컨택을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자, 또 걸고 붙이고 뒤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컨택을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스몰 스윙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타가 안 날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 옥스윙의 판도라를 열었을 때 여러분들이 다 잘 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탑핑을 치고 뒷땅을 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건 옥스윙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컨벤셔널 스윙의 잔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윙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뒤로 돌린다고 해도 분명히 이걸 뛰면서 나도 모르게 들고 있을 거예요. 스윙이 들어진다는 건 이 동작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건 땅을 찍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보여진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뒷땅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계속 되면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머리를 들어서 상체를 펴는 소위 말하는 얼리 익스텐션 동작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왔을 텐데 옥스윙을 할 때 지금까지 뻘떡뻘떡 일어나는 그 습관을 겨드랑이를 붙인 상태에서 유지하는 게 상당히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상하 운동이 아니라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의외로 쉬울 수 있어요. 의외로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예전 것과 충돌이 돼서 미스샷을 하겠지만 굳게 믿어서 뒤로 돌리고 그냥 앞으로만 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쉬운 결과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만날 겁니다. 그리고 어프로치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프로치를 할 때 막 뒷땅 치고 탑볼 치고 이거 막 어떡하지? 근데 옥프로치는 뭐예요? 옥프로치는 뒤로 빼는 거죠. 그런데 딱 겨드랑이 붙여놓고 거리 맞추고 뒤로 빼서 컨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또 걸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가까이서 써요. 보통 어프로치 뒷땅이 많이 나요. 그런 분들 보면 어프로치 한다고 착 가까이서 놓고 끝에 잡아. 그럼 이거 드라이버로 치는 거랑 똑같잖아요. 딱 섰으면 어프로치 잡히는데 그러면 보면 그립이 요만큼 되죠. 가까이 섰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겨드랑이 건 상태에서 뒤로 앞으로 컨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다시 여기에서 겨드랑이 붙인 상태에서 여기는 스윙 중심이에요. 스윙 중심 걸어두고 뒤로 앞으로 뭐 컨택이 안 될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지금은 되게 좀 거칠게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스윙도 이제 그 왼쪽 회전 중심까지 활용을 하게 되면 왼팔도 개입이 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공만 떠낼 수 있는 정타 이슈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타 이슈가 우리 일반 골퍼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스피드 이슈가 아니라 그 정타 이슈를 무조건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여러분들께 옥스윙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스윙이 있다고 해도 뭐 그래요. 그리고 그 옥스윙을 쉽게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지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그 컨벤셔널 스윙에 대한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옥스윙은 엄밀히 따지면 오늘 이 내용까지 들어간다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상에서 몇 안 되는 교수가가 지구상에 누군가 도플갱어처럼 가르치는 분은 있겠지만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저만 이 레슨을 가르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슷한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돼도 제가 책임지고 잘 돼도 제가 그 영광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운스윙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하실 텐데 다운스윙은 살짝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스몰 스윙을 계획을 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 스몰 느낌으로 굽어지게 되고, 만약에 붙었지만 좀 밀어내는, 어깨가 더 들어가는 빅 스윙 형태나 아니면 미들 스윙 형태가 되면 치면서 약간 겨드랑이가 떨어집니다. 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완전 큰 스윙일 때는 마지막에는 릴리스가 임팩트 후에는 돼도 된다. 그래서 스몰 스윙일 때는 여기에서 정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고 이러한 형태. 미들 스윙일 때는 가고 여기에서 이러한 형태. 약간 펴지죠? 빅 스윙일 때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러고 다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임팩트, 정타 이슈니까 정타가 나면 그 다음부터는 놔줄 때가 훨씬 더 파워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이게 이제 미들 스윙으로 친 거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볼이 상승하는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이거를 하시게 되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제 채널에서의 질문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이 스윙을 하면 처음에는 다 왼쪽으로 많이 감길 거예요. 왜냐면 팔 빼는 것만 했지 몸 돌리는 동작을 자칫 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할 때 팔만 빼지 말고 겨드랑이가 붙었어도 몸이 우측을 보고 있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연습을 함께 해주셔야 진정한 옥스윙을 정복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몸통 돌리기 꼭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랑 접목을 시키면 이렇게 빼는 건 맞는데, 딱 붙어서 빼는 건 맞는데 몸이 그쪽으로, 늘 몸통의 회전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꼬임이 아니라 우측을 보기 위함이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측으로 얼마든지 용기를 내서 때려도 결국에는 왼쪽에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옥스윙은 겨드랑이를 붙이고 스윙 중심인 오른팔에서의 겨드랑이, 꼭 팔꿈치가 몸에 붙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스윙을 했을 때 스몰 스윙은 스몰 스윙답게 컴팩트한 느낌, 미들 스윙은 미들 스윙답게 좀 벌어지는 느낌, 그러한 느낌을 가져왔을 때 여러분들은 완전 다른 스윙을 합니다. 분명히 제가 이 레슨은 2번이고 3번이고 많게는 10번이고 돌려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보고 또 질문 나오면 답변 안 할 겁니다. 2번 더 보세요 할 겁니다. 제가 손이 상승되는 이유는 똑바로 섰을 땐 뒤로 가지만 숙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셨죠? 그리고 옥스윙은 절대로 스윙 아크가 변하지 않는다. 아크는 그대로지만 그 아크 속에서 더 쓸 거냐 덜 쓸 거냐. 우리가 자동차 뭉뭉 밟으면은 RPM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살살 밟으면은 요만큼만 올라가고, 중간 밟으면 요만큼 올라가고, 많이 밟으면 요만큼 올라가는 것처럼 RPM 싸움이에요. 내가 얼마나 이 몸속에 있는 RPM을 더 크게 쓸 거냐.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은 3000 RPM, 5000 RPM. 여성 골퍼들은 이 원리가 조금 듣기 불편할 수 있지만 이 기계적인 부분이니까. 그리고 7000 RPM. 와, 나는 7000 RPM을 써.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도 재미있게 스토리를 만들겠습니다만 꼭 그 점을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맞는 클럽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걸 그대로 치면 왼쪽으로 감길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만 살짝 팁을 드리면, 나중에 그것도 주제로 잡고 레슨 하겠지만, 우측으로는 얼만큼 밀어야 되느냐라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우측으로 얼만큼 미느냐는 최대한 민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딱 한시 방향이 아니라 딱 걸어놓고, 지금 걸렸죠? 걸어놓은 상태에서 빼고 우측으로 최대한 민다고 생각을 해도, 이거는 지금 완전히 민다고 해서 밀렸지만 늘 미는 연습을 통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그 각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밀리거나 아니면 약간 우측으로 돈다면 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서 돌지 못하고 이렇게 코킹의 형태. 코킹이 되면 무조건 공은 오른쪽으로 밀려요. 그래서 늘 여기에서 뒤로 젖힌 느낌도 있지만 손등도 약간 양보해주는 약간 보잉의 형태 아니면 힌징의 형태, 그 부분을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이것만 알면요, 와,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멘탈 대장이 되는데요. 딱 해서 딱 붙여놓고, 나 오늘 왼쪽에 있는 공 못 치겠어. 예를 들어서 여기 있잖아요. 원래 가운데잖아요. 나 오늘 왼쪽 불편해. 그냥 오른쪽에 놓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놓고 치는 거예요. 그럼 공은 약간 덜 뜨겠지만 컨택은 어마어마하겠죠? 딱 걸고 지금 이제 오른발 쪽에 둔 거예요. 그리고 이병호 프로가 무조건 뒤로 빼고 그냥 우측으로 도발. 그래도 좋아. 나중에는 라인 잡고 들어와. 그러면
6번 아이언은 저 정도는 아니고 이만큼, 7번 아이언은 이만큼, 드라이버는 어느 정도 이만큼. 아니면 내가 감는 정도를 똑같이 밀었다 하더라도 아, 보잉 형태를 더 해야 되는구나 해서 가고 치면 가다가 돌아 들어오는 이러한 학습을 굉장히 단순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큰 스윙의 개념이 앞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큰 스윙이 쫙 위로 올라가서 이런 형태가 아니라 여러분의 스윙은 똑같아요. 아크는 똑같아요. 이 상태에서 요만큼 돌릴 거니 요만큼 돌릴 거니. 의외로 저한테 주 시청층이 뭐 50, 60대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이고 나는 몸이 이거밖에 안 돼. 그렇죠. 하체를 잡으면. 그런데 하체까지 같이 돌려주면 엄청난 회전을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는 큰 희망을 드릴 겁니다. 이게 옥스윙입니다. 그 세계에 뛰어드십시오. 그리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골프 혁명 이제는 옥스윙입니다. 함께 가시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늘 끝까지 봐주실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 정말 재미있는 내용 시작됩니다. 오늘 내용 이해 잘 안 되셨다면 계속 돌려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이병옥이었습니다. 절대